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천연두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고요.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 이게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마을이 초토화되고 치사율이 최소한 30%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고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 거기에 정복하러 갔을 때 그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전혀 그런 면역이 안 돼 있는 그런 남미 원주민들은 아마도 베링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천연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런 총과 칼로 이걸 다 정복했다기보다는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스페인 정복자들을 통해서 남미 원주민한테 퍼지면서 이 바이러스가 죽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말 얼마만큼 원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국가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무서운 병이었죠. 근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두창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인간한테 걸리는 것 말고 원숭이한테 걸리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왜냐면 이거는 사람한테 걸리는 경우는 잘 드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도 좀 드물고, 주로 아프리카에서 사람과 원숭이가 접촉했을 때 산발적으로 이게 확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좀, 특히 중부, 약간 남부 아프리카에서만 돌던 그런 바이러스라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이게 좀 산발적으로 퍼지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뉴스가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천연두 바이러스랑 사촌이긴 하지만은 좀 그런 독성, 쉽게 말해서 독성이 좀 약하고 전파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 천연두 바이러스 하면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호흡 감염은 좀 드문 것 같고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주로 밀접한 접촉, 특히 상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쉽게 더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한테서 우리가 감염될 때도 원숭이가 사람을 물거나 핥히거나, 또는 원숭이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밀접한 어떤 피부 접촉, 특히 피가 튀길 때 그때 좀 잘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밀접 접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퍼진 바이러스는 어쩌면 동성애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학문 성교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인인데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두창 바이러스 퍼진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애 방학 때 한국 와서 혹시 천연두 바이러스 예방주사 맞을 수 없냐, 그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다, 교차로 예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 예방 백신은 사실 병원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선 아마 꽤 오래전에 종식이 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병원에는 없어요.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한 3,500만 도즈, 꽤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당장 의학적인 목적보다는 혹시 어떤 생화학적 테러라든지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긴급 재난 이런 상황 때 뿌리려고 그냥 비축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에 풀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맞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게 아드님이 혹시 동성애적 취향이 없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학문 성교, 동성애가 어떤 이런 질환에 좀 취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그때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볼 일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감염내과에서 가끔 보인다 뿐이지 저희들은 환자를 볼 일은 없었는데 이제 바깥에 개원하신 선배님들, 학문외과 이제 개원하신 선배님들은 꽤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동성애 성교가 이제 학문 성교가 그런 학문 쪽에 어떤 열상이라든지 그런 감염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그쪽에 환자분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예방이 이제 중요한데 항상 이제 어떤 그런 학문 성교를 할 때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청결하게 하는 게 좋죠. 일단은 콘돔은 꼭 이제 착용하고 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투창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즈라든지 다른 기타 감염성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콘돔을 이제 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든 이런 콘돔 사용이 건강상 중요하다. 이 바이러스는 물론 그런 라텍스의 어떤 그런 빈 공간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은 이 통과할 수 있는 양을 굉장히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감염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콘돔이란 걸 언제 어떻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어떤 만약에 사람이 걸렸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은 그거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게 좀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제 교과서를 뒤적거려 보면은 한 15%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현재 얘기하는 건 1%에서 10%. 왜 이렇게 이제 프로테이지 차이가 나냐면 이게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치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퍼진 이 바이러스는 한 사망률 한 1% 정도로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퍼질 때 원숭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혹시 원숭이한테만 퍼지나 동물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한테도 퍼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르는 애완동물한테 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이제 참고라면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반려동물이다 라고 해요. 혹시 이 바이러스가 반려동물한테 이제 옮겨져서 이 반려동물이 좀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003년도에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반짝 퍼졌던 적이 있어요. 한 50몇 케이스 발병한 적이 있는데 주된 숙주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혈치를 통해서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원숭이 말고 다른 동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퍼질 수가 있다. 나중에 혹시 참고를 했을 때는 애완동물 관리도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혹시 애완동물한테도 퍼질 수 있지 않냐. 근데 또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보니까 약간 좀 오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격리하고 이렇게 막 이제 격리 시설을 이송시키면서 걔는 살처분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좀 과하다. 근데 아예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콘돔 사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